자, 시장 상황이 급격히 개선됐어요. 물론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소외된 쪽도 여전히 있겠습니다만 전혀 나쁘지 않은 시장 상황의 기준이 된다. 금요일자 기준에 공략주, 불기둥을 좀 내야 될 공략주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변동성 매매 기준은 시장이 좀 좋아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에서 시장이 좋아져야죠. 그러니까 우리 종목이 좋아져야죠. 결론적으로 우리 종목이 좀 여유로움이 생길 때, 그때에 오늘 같은 경우 현대바이오 교육용 종목이어서 비중을 실어서 들어가지는 않지만은 그런 종목에서의 수익 범위라든가 또 내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는 넥슨GT의 변동성이 확장이 되면은 넥슨GT에서의 소액의 기준에서 자 일단은요 교육용 1% 정도로 수준을 설정을 하시고요. 물론 우리는 SK 하이닉스, LG화학 주력주로 그다음에 HMM 두산중공업을 수익 종목의 기준에서 변동성 매매 그다음에 이제 넥슨GT를 들여다보는데 사실상 소형주보다도 오히려 이제 두산중공업, HMM 이런 쪽에서 놓고 보시는 게 더 좋죠. 주력주에서 10% 종목 나오길 크크 하셨는데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은 주력주 기준에서 이제 사실 우리가 주력으로 설정해 놓은 게 SK 하이닉스, LG화학 또 IT 쪽에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전기 이렇게 해서 이제 주력 또 IT 기준의 수익 종목을 추가적으로 이제 포함시키면 LG노텍, 심텍 그리고 주성엔지니어링, DB하이텍 이렇게 있죠. 거기에 이제 자동차의 현대차, 기아 그리고 완성차의 기준 그리고 LG화학 그리고 이제 이번에 KB금융 그리고 한국전력 그러니까 이렇게 업황을 이제 좀 다시금 분산을 시키고 있는데 IT에서 가장 최근에 상한가 같은 게 뭐죠? 가장 최근에 IT에서 주력주에서 상한가한 거 LG전자죠. 응? 지난 2000년 12월 23일 윤정두 음력 생일날 강보합에서 상한가 9만 원대 초반에서부터 상한가 그렇게 해서 상한가 진입을 했죠. 한번 볼까요? 하나 볼까요? 그거 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겠네요. 10%의 기준이 아니라 상한가의 기준. 지금 약간 HTS가 좀 이상했는데 다시 차트 띄워놓고요. 이렇게 해서 LG전자가 일본 기준에서 상한가 안착으로 끝났어요. 상한가 안착으로 2020년 12월 23일 윤정도 음력 생일날 강보합에서부터 띠용 0.54% 강보합에서부터 출발해서 약보합 0.1 1.19% 91,100원까지 밀렸다가 11만 9,500원으로 상한가로 마감했어요. 상이면 대박,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갭상승 이후에 음봉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상상을 초월하는 시세의 분출. 두 번째 기준은 가장 마지막이었고 수익 종목의 IT 쪽에 우리 쪽 기준에서 누가 상한가를 갔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LG노텍입니다. LG노텍인데 LG노텍 같은 경우는 언제 상한가를 가냐면 코로나19 터지고 급락이 나온 이후에 반등 나오는 기준에서 그 기준에서 상한가를 가죠. 그래서 2020년 요 기준.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시가총액이 LG노텍이 굉장히 저가의 시가총액이 형성돼 있었죠. 그러니까 상한가를 가서 2조 3,600억. 상한가 못 갔을 때 8만 원 잡으면 대략적으로 2조가 채 안 됐어요. 2조 원이 채 안 되는 상태에서 상한가 나온 거죠. 상한가 그다음에 개파락 이후에 그럼 그다음에 다시 25%. 어마어마한 변동이 나왔던 거예요. 이때는 시장이 30% 깨질 때니까.
자동차에서는 누가 상한가를 갔을까요? 자동차에서는 자 현대모비스가 시가총액 10위였을 때 현대모비스가 시가총액 10위였을 때 장중 상한가를 찍습니다. 찍고 상한가의 매수 전량이 설정이 돼 있었죠. 시가총액 10위였을 때예요. 시가총액 10위였을 때. 그래서 29.89% 찍고 매수 전량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풀리고 나서요. 그럼 현대모비스 이때가 시가총액 10위였을 때. 자 이러면 뭐 자신감이 생기시죠. 시가총액 10위였던 종목의 상한가, LG전자의 시가총액 16조에서의 상한가, 그리고 이제 뭐 LG 이노텍은 가벼운 상태에서 상한가. 그럼 지금 기준에서도 뭐 충분히 상한가들이 나올 수는 있다. 충분히 자신감 가지셔도 되고요. 또 상한가 수준에 또 10% 수준에 또 꼭 10%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흐름을 잡아갈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디서 비이성적인 소형주 우리가 전략기준 잡아드렸던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또 일동제약 보시면은 어때요? 2월 3일 상한가, 2월 7일 상한가, 그리고 2월 25일 상한가에서 100원 모자랐죠. 그러고 나서 고점 찍고 63,000원에서 4만원까지 순식간에 뭐 다른 종목군들도 그랬다 치더라도 40%가 밀려 깨진 거예요. 순식간에 4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 만에.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오늘 변동성 나온 종목도 그렇고 이제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뭐 최고점 대비해서는 어마어마한 하락이었고, 그리고 이번에도 2월 28일 날 불기둥 마스터님이 2월 28일 날 요날이 아닙니다. 요날입니다. 요날 6% 강세에서 잡아주시고 27%. 그리고 이날 또 6% 강세에서 잡아주시고 개장 초에 그리고 20%. 이날 또 6% 강세에서 잡아주시고 26%. 근데 이제 이날 54,000원 찍고 순식간에 얼마? 하루 이틀 3일 죄송합니다. 54,000원에서 36,000원 18,000원이 깨진 거예요. 54,000원 30% 그냥 순식간에. 뭐 이런 기준이 있는가 하면 한국 BNC 한국 BNC는 뭐 상상을 초월하죠. 순식간에 6거래일 만에 70%가 깨집니다. 수익 날 땐 좋았지. 근데 이런 종목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전히 고점 대비 76% 깨져 있어요. 그리고 현대바이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변동성 뭐 성공해서 굉장히 좋으셨죠. 단기 고점 찍고 36,500원 찍고 얼마? 36,500원 찍고 27,650원. 얼마 깨진 거예요? 9,000원? 얼마? 20% 이상 순식간에. 앞전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뭐 변동성 매매 하셔서 수익 나셨다 하는 거는 일시적인 현상인 거고, 주력주에서 어찌됐건 수익 기준을 잡아 가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움직이셔서 수익 기준 잡아가려면요, 주력주에서 편입 기준 잡으시고. 많은 분들이 주력주에서 뭐 수익 나겠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퇴출 당하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어제도 마찬가지고 그제도 마찬가지고 항상 마찬가지예요. 어제 가입할 걸, 목요일날 아침부터 윤정도랑 같이 할 걸, 그 전날은요 또 마찬가지. 맨날 그 생각이. 지금도 갈등이야. 너무 비싼데 어떻게 하지? 너무 비싼데 뭐 어떻게 하겠냐. 수익이 목적이시지 비싼 게 목적인가? 수익이 목적이잖아요. 수익이. 그럼 예를 들어서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에서 대처하시는 거하고, 또 직장 다니시고 자영업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멘탈 잡으셔서 라이브 방송에서 VVIP 방에서 설정 범위 잘 잡아서 대처하시는 거하고,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아니 솔직히 뭐 이거 몰라요? 누가 몰라? 하이닉스가 좋고 LG노텍이 좋고 LG화학이 좋은 거 누가 몰라? LG화학에 대해서 지금 너무 힘들지만은 투매할 자리는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너무 좋은데 누가 몰라? 근데 이걸 못 갖고 가잖아.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얘 털어가지고 자 그러면 일동제약 한번 사볼까? 그럼 똑같은 일동제약이어도 일동제약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물려가지고 지금 엉엉엉 우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 똑같은 현대바이오인데도 19%에서 딱 차익 실현하고 나오는 윤정도도 있고, 그걸 못 팔아서 거기서 사서 지금 물려가지고 피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이 장에.
주력주 좋은 거 누가 모르냐고요. 못 갖고 가니까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어디 숨겨진 대박 종목 찾으러 가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수익 나본 적 있어요? HMM 좋은 거 누가 몰라. 근데 들어가는 시점을 자꾸 놓치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 고점에서 잡고 손절하고. 결론적으로 오늘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똑같은 경험을 하셨잖아요. 어제 방송 들으신 분들 결국은 하이닉스 그렇게 악을 쓰고 LG와 그렇게 악을 썼는데 결론적으로 못 잡아내셨잖아요. 우리는 오늘도 개장 초부터 하이닉스를 또 들어가요. 우리는 오늘도 현대바이오의 공략을 잘 마무리를 졌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버킷 스튜디오의 상한가를 잡아내요. 왜 그걸 놓치냐 이거지. 결론적으로 여기 자녀 인원도 또 6명으로 또 줄었어요. 지금 2장에. 예? 주도주 설정하시고 변동성 매매 설정하셔서 그러면은 대처하셔서 수익을 내시는 방법하고 윤정도와 함께 하셔서 계좌 펀더멘털 부분 다 확인해서 계좌 수익 제대로 내시는 부분하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6+6 진행해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시고 내일 아침에 돼서 또 진짜 하이닉스 어제 살걸 오늘이라도 살걸 LG와 오늘이라도 살걸 야 HMM 오늘이라도 살걸 며칠 지나고 나서 또 땅치고 해야죠. 근데 오늘의 기준은 어제도 겪어봤고 그제도 겪어봤고 결국은 또 땅치고 후회하는 기준인데 내일 기준에서 말씀드립니다. 저 기준에 내일 기준은 SK 하이닉스 뭐 LG화학 다 들어가 있어요. 맨날 보니까 난 저거 보고 매매하면 되지. 아니야. 고점 잡고 저점 잡고 또 투매 안 하고 내동 매매 안 하고 그 기준이 중요한 거고요. 오픈해드리는 기준에서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는 교육용 1% 들어가셔서 저 대형주에서도 시초가 대비의 변동성 5에서 10%또 이런 HMM 두산중공업에서도 뭐 5에서 20%의 등락 범위 넥슨GT에서도 5에서 뭐 상한가까지의 변동성 범위 그렇게 해서 변동성의 매매 기준을 기계적으로 단행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직장 다니거나 자영업하시거나 본인의 이제 그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하시기가 어렵고 장중에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의 기준에 변동성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세 매매의 기준에서는 OMA, 20MA 그러니까 HMM이나 두산중공업을 변동성 매매도 할 수 있고요. 거래가 수반돼 있는 상태에서의 그 흐름이라면 추이 매매도 할 수 있습니다. 하루치기의 거래 대금이 아니라면 추세 매매 마찬가지예요. LG화학, 뭐 SK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넥슨GT 같은 종목만 그것만 변동성 매매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또 한 가지를 알려드리면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기준 거래량 600만 주 대비해서의 흐름 기준 거래량 600만 주 뭔 소리냐면은 기준 거래량 600만 주가 수반되고 그리고 나서 양봉이면 된다. 근데 600만 주가 장 끝나면은 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700만 주 오늘 터졌는데 그럼 600만 주 넘어간 그 시점부터 매수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 교육은요. 예? 이번에 가입하신 분들은 그러면 이 교육 스페셜 교육 자료를 다 드릴게요. 스페셜 교육 자료에 뭐가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이렇게 25강 한 강의당 50분짜리 25강 저 교육을 다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 8월 17월에 17일에 개강해서 교육해드린 저 25개의 강의 또 이거 9시간짜리 110만 원에 5개의 강좌를 오픈해드렸죠. 이거 다 들으셨잖아. 못 들으셨어요? 그럼 이거 VOD하고 다 드릴 테니까 이번에 가입하신 분들 VOD하고 다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 잡아내시란 말이에요. 이게 어려우시면은 그럼 윤정두가 직접 매수 매도 사인 드리는 부분을 설정을 해서 수익 잡아내시라는 거죠. 자, 오늘 기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기준에 여러분들이 이 현대바이오 한번 볼까요? 영상 부분인데 한번 보시자고요. 잠깐 들어보세요.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렇게 들여다보죠. 9시 6분 기준에서도 한번 잘라놓고요. 그리고 방금 것도 한번 잘라놓고 그렇게 해서 기준 좀 여기가 설정을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일단은 32,300원 바로 넘긴 시초가 바로 문자 넘긴 1%를 시점의 기준이란 발송한다라고 말이에요. 했는데 그걸 못 예? 보냈네요. 좀 더 보셔야 한번. 라이브 방송에 이제 계셨던 분들 32,250원, 200원 뭐 이런 기준이니까 떨어지는 물량들 툭툭 잡아내시는 전략으로 32,300원으로 우리는 시초가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라이브 물량 툭툭 방송에서 잡아내자 그러죠. 이제 32,000 뭐 방송에서 들여다 300원 시초가 넘기는 틀렸잖아요. 기준에 그래서 여기서 일단 편입하자고 이렇게 그- 기준가 설정을 잡아드리잖아요. 예. 저점 기준에 요 31,700원 기준, 9시 6분에 31,300원 이후에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기준에서는 요 기준에 잠깐 교육자료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교육자료 기준에 저점 대비해서 2% 등락이 나오면 거기서도 따라붙을 수 있다. 예? 저점 대비해서 2% 등락 범위가 나오면 그때는 거래량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저점 대비 2, 3% 반등 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갭상승이 나오고, 갭상승이 나오고 시초가에 갭상승이 나오고 음봉으로 미끄러졌단 말이에요. 갭상승이 3.73%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음봉으로 미끄러졌다가 그러고 나서 다시 돌립니다. 31,300원에 저점이 형성됐었고 그리고 그 31,300원을 돌려서 31,700원 그럼 뭐 1% 조금 넘기는 그 시점에서부터 그리고 32,300원을 넘기는 시점에서부터 들여다볼 수 있다. 현재 31,700원에 캡처를 해서 잡아드렸고 그리고 녹화하는 사이에 라이브 방송 녹화하는 사이에 32,300원 공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녹화를 하는 사이에 이미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전체 33,000원대 거래량을 뭐 상관이 없고 이런 매매를 추정하신다. 우리가 하이닉스나 LG화학에서의 강력한 시세가 나와주다 보니까 이런 쪽의 편입의 기준에 설정 범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계속 들어오는데 뭐가 무서워 현재 기준에. 그럼 계속 볼까요? 33,400원 그죠? 그 기준의 평균 단가 기준 문자가 벌써 나갔어요 이미. 문자를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장중에 이제 라이브 방송 올려드린 내용이고 동영상이고 그 이제 이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 개장 초에 우리는 여러분들이 어제 야간 교육 받으실 때도 하이닉스 얘기하면 우습게 생각하셨잖아요. 아이 뭐 그까짓 거 하이닉스 뭐. 근데 오늘 우리는 하이닉스를 이렇게 600만 주 기준을 올려드렸고 개장 초에 바로 하이닉스 기준을 바로 그냥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흐름을 올려드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흐름을 올려드릴 때 9시 이전이에요. 9시에 문자 바로 보내드리면서 12만 1,000원에 하이닉스 편입 기준 잡으세요. 편입 기준 잡으셔야 됩니다. 다 올랐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LG화학 마찬가지고 또 삼성전기, HMM까지 다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리고 드디어 이제 현대바이오 아까 31,700원 캡처해드리고 라이브 방송에서 32,300원 시초가 넘기면 거기서 따라붙습니다부터 해서 아이고 문자가 늦어버렸네. 녹화하고 있는 사이에 32,900원이네. 오케이. 그러고 나서 9시 21분 이후에 바로 또 9시 37분에 16분 지나고 나서 녹화하는 도중에 자 33,900원에 2차 편입합니다. 2% 들어가는데 두 번 들어가기로 했죠. 편입하십시오. 그리고 목표주가 36,000원입니다. 여기도 목표주가 36,000원입니다. 36,000원 대비해서 손절 범위는 정확히 기억하세요. 오늘 고점이 딱 36,000원 찍어요. 편입 단가 33,400원이 됐죠. 문자 기준에서. 실제 라이브에서는 31,700원, 32,300원이 되는 거예요. 3% 조정받으면 32,400원에 손절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올려드린 게 이거잖아. 이거 31,700원 또 32,950원 또
33,800원. 이게 1차, 2차 문자 나간 그 화면을 캡처한 거예요. 라이브 방송에서. 동영상은 못 보시는 거지.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의 기준은 미리 설명을 듣고 매매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냥 문자 교육방에서는 문자만 받고 판단이 생기기 전에 이미 변동률이 나와버리면 대처가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차트 올려드리고 동영상 설명한 내용의 차트겠죠. 펀더멘탈은 개판입니다라고. 편입의 기준은 이 9시 6분에 잘라드렸을 때가 49만 3천 주에 50만 주죠. 그러면 만약에 9시 10분까지 100만 주가 실리게 되면은 우리의 기준에서는 9시 10분까지 100만 주면은 이렇게 기준 거래량의 10%가 9시 10분까지 터진다. 그러면 100만 주면은 마감 때까지 얼마? 1000만 주의 거래량은 실리겠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 어떻게 됐어요? 9시 24분에 170만 주. 그럼 최소 9시 반까지는 200만 주 이상이 터지겠죠. 9시 6분 남았으니까 200만 주 이상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럼 1000만 주 기준에 이 1000만 주만 터지면 3000억이니까 1000만 주까지도 필요 없어요. 사실 2000억이었으니까 우린 700만 주만 기준 잡았는데 700만 주 기준 잡고 설정을 하고 있는데 거래가 다 수반되고 양봉이야. 그래서 이걸 잡아드리는 거예요. 거래 2천억 기준의 거래대금 거기에 3만 원짜리니까 600만 주만 실려도 돼요. 600만 주만 실려도 되는데 벌써 이미 9시 6분에 50만 주고 9시 20분까지 그럼 20% 실려야 된다 했는데 벌써 9시 24분에 170만 주고 9시 반까지 20% 형성되면 된다고 그랬는데 벌써 이제 24분에 넘긴 거예요. 그죠? 그리고 10시 이전에 벌써 600만 주에 30% 180만 주만 터지면 되는데 370만 주에 지속적으로 양봉이야. 아니 그러니까 안 따라 붙냐고. 얘가 지금 관리 종목이나 시장 조치 들어간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조치에 들어간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일동제약의 변동이 나와도 그쪽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얘를 들여다본다. 얘도 시가총액 1조 이상이에요. 요 1조 이하 잘못 올려드린 거고 1조 이상이에요. 1조 이상짜리 종목은 어떻게 한다? 이 교육자료 이렇게 있잖아요. 이 거래대금 거래량 자료만 9시간 교육한단 말이에요. 9시간. 이 쉬운 거 같아요? 매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야 된다고요. 그 최대 10% 편입하고 아주 특별한 케이스 15%까지 편입한다. 특별한 케이스 뭐야? 거래대금이 3위까지 올라와 버려. 그러면 보세요. 5% 편입, 9%에도 편입. 특이한 케이스. 거래대금이 3위까지 올라서 15%까지 편입한다. 여기까지도 편입이야. 그리고 나서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하면 돼요. 매수 분명히 다 잡아드렸잖아요. 이 위에서 이게 문자 나간 거예요. 문자 다 나왔고 좀 더 보여드릴 거고. 이게 주력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기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현대바이오 동영상 올려드리고 이제 돼서 이제 10시 18분에. 그러고 나서 현대바이오를 어떻게 해요? 또 올려드려요. 차익 실현하시라고. 현대바이오. 현재가 34,150원인데 목표가 아까 36,000원이었죠. 36,000원 목표가에 차익 실현하지 못하신 분들은 34,000원 이탈 시에 전량 차익 실현합니다. 그리고 32,100원에 끝나요. 미련 갖지 마세요. 기계적으로. 기계적으로. 여기 있네. 무슨 얘기냐면은 기계적인 부분에 차익 실현 범위를 이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1조 이상짜리는 얼마? 1.5에서 2% 조정 시 절반. 3에서 4% 밀리면 전량. 또 수익이 오늘 10% 이상이다. 10% 이상 났잖아. 그러면 2.5, 2에서 2.5까지 50%, 4에서 5% 전량. 나는 10% 미만이야. 1.5에서 2%.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정형화된 기준이란 말이에요. 요 기준점대로 36,000원에 고점을 찍었을 때 여기 차익 실현 못 하셨으면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범위에서 다 차익 실현 돼 있어야 돼. 평균 35,000원 초중반이면 다 차익 실현하고 돼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아요? 맞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수익 범위가 나다 보니 문난님 같으신 경우에 이런 교육 자료 계속 올려드리고 단단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휴마시스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서 돌릴 때 편입이 가능합니다. 돌리지 못하면 못 들어갑니다. 이 기준. 그리고 또 어떻게 됐어요?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 또
올려드리는데 버킷 스튜디오는 문나님이 이미 라이브 방송에서 12시 5분, 24분, 44분에 그럼 차트 보면 돼요. 그냥 여기가 동그라미 첫 번째 동그라미가 12시 전후란 말이에요. 저기서 거래량 터지고 올라가는 흐름에 3,900원 대비 4,550원이면은 얼마예요? 600원 이상 오른 거죠. 그럼 얼마? 15% 이상 수익이에요. 저게 거래 터지고 양봉이 나올 때 기준. 그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이렇게 공부해 가면서 수익 나고 재밌으니까 이렇게 공부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 또 새벽이슬님도 중간중간에 오셔가지고 올려주시고 지금 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이닉스 99,900원, LG전자 12만원 평균 단가, 비중 ITM 뭐 80%뭐 이렇게도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의 선배분들은 이렇게 해서 비중 조절해서 이 어려운 장소에서 IT 위주에서 또 수익 잡아내시고 이런 내용들 또 서로 공유하시면서 공부한 거 올려주시고 새벽이슬님 그 공부 자료 어디 있어? 새벽이슬님 것도 올려주신 거 새벽이슬님 거 그렇게 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새벽이슬님께서 건강 조금 회복되셔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새벽이슬님이 공부하신 또 자료들 또 올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방 안에서 VVIP 방에서 서로 행복하고 즐거워하셔야지. 예? 새벽이슬님 이렇게 올려주시고 또 뭐 많은 자료를 올려주셨던데 보니까 최근에 그죠? 결론적으로 10월 이후에 그 IT 쪽에 굉장히 강한 거기에 이제 우리는 집중적으로 누구예요? 집중적으로 그 하이닉스 위주에서의 그 전략 부분을 잡아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IT의 100% 비중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것을 이제 감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지코 선생님께서 하이닉스 80%를 지코 선생님이신가요? 하여간에 하이닉스 80%를 갖고 계신다고 올려놓으셨어요. 2월 24일 기준에. 이제 그렇게 되시면 안 돼. 근데 이번에 이제 비중을 조금 분산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80%이고 2월 24일 가입하셨고 그렇다면 이제 12만 원 미만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이런 기준에 서로 의지하고 믿고 행복해하고 교육자로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기준에서도 이제 방송 중에 이제 VVIP 회원님들께서도 제 발음도 잘 안 나오잖아요. 저도 체력이 한계가 와서 그래요. 이 동영상이 오늘 현대바이오 이거 하나만 올려드렸을까? 이거 하나만? 이 기준에서 지금도 34,600원이야. 그러면 얼마예요? 여기서부터도 1,500원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1시 19분에 또 녹화를 해드립니다. 11시 19분에 여러분들께 또 녹화를 해드려. 왜냐하면 차익 실현 문자가 나갔는데 차익 실현 못 하셨을까봐. 고가가 얼마예요? 고가가 36,000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노선 여기를 잡아드려요. 그리고 요 구간을 놓치셨으니까 차익 실현 하십시오야. 오전장이니까 좀 더 들여다볼 수는 있지만 미련 같더라도 5%는 꼭 정리를 하십시오. 지금 얼마 34,650원에 캡처를 해드리고 지금 34,450원부터 변동이 왔다 갔다 해. 그럼 라이브 방송에서는 충분하게 지금 설명을 듣고 차익 실현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범위로 인식이 잡히고 박스에 다 기준 그어드리고 지금 딱 34,200원에 공방 벌이고 있으니 미끄러졌다? 미끄러지면 34,000원 맞으는 손으로 명목 가격. 그 정리하십시오라고 했으면 정리를 해야지. 그 외부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이걸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현대바이오의 오늘 이 흐름을 낭패를 보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최고점에서 1%, 1.5% 이렇게 흐름이 25,000원이 마지노선인 거예요. 평균 25,300원, 400원에 전량 정리가 됐어야 돼. 배운 그대로. 여기 있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잖아. 차익 실현 범위에 대해서. 매수 평균 수익이 10% 미만일 때, 10% 이상일 때 시가총액 기준. 그렇게 해서 여기서 전량 차익 실현하시면은, 그러니까 VVIP 회원님들이 이런 종목을 원활하게 매매하시는 경우는 드물어요. 이 종목을 매매하셔서 수익 내십시오가 아니야.
극대형주의 경우에 주력주로 채워놓고 그 수익을 잡아내고 이런 종목군들은 한 번씩 한번 건드려 보시기만 하세요. 여기서 수익 났다고 주력주 또 빼서 매매하면은 진짜 시장에서 바로 퇴출당합니다. 또 내가 매매해봤더니 방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유 왜 내가 사면 고점이지 양봉이어 쫓아갔더니 이게 왜 고점이야. 아우 짜증나 힘들어. 그걸 몇 번 겪으시면 이런 종목 안 하게 돼. 욕심 안 내게 된단 말이야. 나하고 안 맞다 생각을 해. 근데 자꾸 마케팅을 윤정두도 대박 나셨죠? 하니까 여러분들이 현혹되는 거야. 그럼 윤정두는 양반이지. 그 정도에서 어렵습니다. 못 삽니다.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매매가 원활하신 문나님 같으신 경우가 12시에 라이브 방송에서 올려주셔서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순간적으로 같이 따라 붙으셔서 그렇게 해서 순간적으로 수익을 내셨던 부분이지 이거를 뭐 계속 들여다보고 있을 것도 아니고 시가총액 2,500억짜리를 그러니까 전문가냐 에이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땅 절반은 윤정도가 다 샀게 상한가에도 차익 실현 범위를 잡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력주 계속 말씀드립니다. 주력주를 채워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의 기준에서 수익 범위를 가져가시는 거.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오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당장 전화하세요. 지금 당장. 어제의 기준에서도 아유 늦었어. 어제의 기준에서도 에이 뭐 하이닉스가 뭐 어제의 기준에서도 근데 결국은 오늘 장 끝나고 나니까 또 후회되시는 거잖아요. 아 윤정도 말 좀 들을 걸. 말을 못 들으니까 안 들으니까 같이 가자고 과금해서 들어오시는 거지.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그러면 뭐 다 여러분들보다 못해서 오픈돼 있는 종목 그걸 받으러 뭐 VVIP 방에 들어오셨겠어요? 좋은 거 아는데도 자꾸 이걸로 매매를 못 하시니까 또 고점 저점 아까 현대바이오 고점 저점 이런 부분을 못 잡아내니까 함께 가시는 거지 숨겨져 있는 종목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이쪽으로 바로 전화하세요. 바로 지금 전화 받을 겁니다. 제발 좀 수익을 목적으로 가져가십시오. 내일장 공략주 올려드릴 거예요. 채팅창에 상상 올려주시면 기존의 2월 12일자 강연의 자료부터 해서 그리고 오늘 방송 원고부터 해서 그리고 최근에 핫한 종목들 그 종목군들의 전략부터 해서 싹 다 올려드릴 거예요. 싹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 안에 얼마나 이제 그 능동적이신지를 보려고 그래요. 방 안에 올려주세요. 어떻게 올릴까? 상상 가까이 상상. 상상. 나 금요일 날 불기둥 종목 하나만 잡아주세요. 상한가 좀 잡아주세요. 상상. 그러면 제대로 된 불기둥, 상한가 못지 않은 대형주에서 주력주에서의 불기둥 싹 다 잡아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방송 원고 다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요 자료들 다 받아가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능동적이셔서 그래 난 이렇게 능동적이니까 뭐가 돼도 될 거야. 난 크게 될 거야. 내 계좌는 시뻘개질 거야. 그걸 마인드 컨트롤 하셔야 돼요.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시장 상황 설정해서 잡아준 전문가가 제가 생각할 때는 없어요. 다 엉뚱한 소리, 엉엉 우는 소리. 결국은 윤정도는 환율 또 상품 또 채권 금리 전체를 다 해석해드리면서 지금 장이 깨질 장이 아니라 폭등이 나올 장이다 그랬죠. 지금 이제 뭐 스타트 범위의 반등 탄력이지만 그래서 LG화학이 올라가야 될 자리가 너무너무 많지만 하이닉스 기준 보세요. 10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결론적으로는 그거를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내실 수 있었어야지. 자 지금 올리고 계신가요? 출석 체크? 자료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자료 올려드리고 이렇게 주력주 올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 범위 잡아내시고 자 보겠습니다. 상상 보통 보면은 이제 VVIP 회원님들 또 교육방 회원님들 유료 회원님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능동적이세요. 일반적으로 이시돌돔 선생님께서도 이 늦은 시간에
예? VVIP 방에서도 이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죠? 또 이데일리 이 방에 06번 방에 06번 방에서 또 상상 총 8개의 무료 방송이 있거든요. 무료 방이 방송이 아니라 7번째 방.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방이 7번째 방하고 7번째 방은 볼기둥 마스터님이 올리셨네. 마스터님인 거예요? 영고님인 거예요? 마스터님이 올리신 방은 별도로 해놓고 주린 달자 선생님은 유료 회원이신데 그것도 그럼 6번째 방 이쪽 방 능동적이셔야 돼요. 다 보면은 주린 달자 선생님은 그 교육방에 계시거든요. 3번 방에 이렇게 실질적인 회원님들이 스스로가 올리셔야죠. 올리셔서 본인들 수익 범위를 본인들이 만들어 가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능동적인 방은 다 보면 유료 방 위주. 8개 무료 방송이 있다 그래서요. 여기서도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오늘 기준에 이제 상상상 놀래미 선생님께서도 4번째 방 8개 무료 방송 중에서 유료 방 2개 그리고 6개의 무료 방 중에 이쪽 07번 방은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참 07번 방은 오늘 새로 들어오신 분명히 오늘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죠? 근데 그분들이 라이브 방송은 전혀 참여를 못 하시고 계신다는 거잖아. 그잖아요. 전혀. 그래서 결론적으로 388명 계시는 이데일리 방이 어느 방? 거기도 참여를 전혀 못 하고 계시나? 아 여기 계시구나. 요렇게 신규 방은 동영상 교육자료까지 올려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규 방 기준에서 7번째 방과 이데일리 이쪽 방은 상상상이 넘쳐나고 있어야 돼 사실은. 그렇죠 복수인 선생님.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능동적이셔야 되는 거예요. 능동적이셔야 돼. 요게 우습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어찌됐건 2,400개 종목에서 2,400개 종목에서 어땠어요? 2,400개 종목에서 현대바이오와 일동제약이 3위, 4위 거래대금. 당연히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오늘 최상단에 놓여져 있었고 최근 들어서의 이 종목 범위와 그 PDF 파일 다 드리는 거 방송 원고, 콘레드, 특급 호텔 강연회 그리고 HMM, LG노텍, 하이닉스, SMCNC, 두산중공업, 삼부토건, 삼성엔지니어링, 신풍제약 최근에 변동성 나온 종목군들 다 교육자료 다 올려드린 거예요. 지금. 주성엔지니어링, 현대바이오, 휴마시스까지 그 부분들 참조하시고 공지사항에 보시면요. 공지사항에 보시면은 동영상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하이닉스에 대한 동영상. 그 15일날 야간에 하이닉스에 대한 동영상 비교하면은 이렇게까지 해드렸어. 좋아요도 없어. 하이닉스 이날 11만 2,500원이에요. 시가총액 2위를 탈환했어. 그러는 하이닉스 11만 2,500원 종가에 피를 토하면서 악을 쓰면서 하이닉스 이렇게 깨져내라고 했는 종목을 22분 동안 설명하는 사람이 어딨어 우리나라에. 시황 설명 이렇게 해가면서 결론은 하이닉스입니다. 대안은 없습니다. 하이닉스 12만 2,500원 종가잖아 지금 이게 15일 야간에. 저렇게 깨지는데 막말로 개잡주 꺼내놓고 대박 나셨죠 하는 그런 윤정두가 아니라 멘토의 역할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전날 분명히 야간에 22분을 악을 쓰면서 하이닉스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왜 16일 17일 날 못 사시냐고. 그 기준만 따지면 10%야. 오케이. 우리는 위에서 잡으신 분들도 계시고 9만 원대 잡으신 분들도 계시고 섞여져 계세요. 그럼 위에서 잡으신 분들의 기준이어도 하이닉스였기 때문에 지금 제자리 시장 깨지기 전 수준의 자리까지 복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시장 3천 돌린다고 치면 하이닉스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시장 3천 돌린다고 치면 하이닉스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시장 3천 돌린다고 치면 하이닉스는 농담이 아니라 15만 500원의 사상 최대치 신고가 넘길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
시장의 주도력을 가져가는 쪽의 종목은 어떻다 그랬어요. 시장 주도력을 가져가는 종목은 예? 고점 대비해서 변동성의 기준이 어떻다? 시장 등락률 대비해서 단기적으로 1.5에서 3배 정도 나온다. 삼천 가려면 10% 이상 들어올려야 돼 지수를. 그렇게 따진다면은 하이닉스의 기준은 20% 수준의 탄력이 나와야 됩니다. 탄력이 나온다고. 결론은 뭐 폭발적인 시세 랠리지 뭐. 응? 폭발적인 시세 랠리.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응?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놓친 거예요. 야, 하이닉스 추천 받으려고 유료 가입하냐? 바보야? 이렇게.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놓치셨잖아. 어? 결국은 놓치셨잖아요. 그걸 놓치면 되겠냐고. 그걸 놓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그걸 놓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대처하시기 위해서 또 공부하고 언제 수익 내나. 그러니까 그냥 난 그냥 문자 받고 수익 낼란다. 자료들 지금 올려드렸어요. 여기 동영상 링크들 다 들어가 있어요. LG노텍 악을 쓰고 말씀드리는 내용까지 전부 여러분들 걸로 동영상 보시면서 공부하시면서 만드시고,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동영상 보시고 공부하시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편하게 그냥 문자 매매 사인 받으시고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포트 비중 받으시고, 기존에 있는 물량이 너무 많이 물렸어요. 갖고 오셔서 정리 싹 다 하시고 주력주 편입해서 수익 좀 잡아내시고, 그렇게 해서 이 좋은 장에 농담이 아니라 수익 기준 잡아내시란 말이에요. 이 좋은 장에 뭐 하고 계시는 거야? 이 좋은 장에. 자, 시황부터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내일장 공략주는 지금 올려드린 거예요. 시황부터 간단하게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지금 벌써 이미 이 미국장의 선물도 강세로, 그리고 유럽 쪽의 흐름도 탄력적으로 다시 추가적인 강세 전환으로. 자, FOMC 회의의 결과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FOMC 회의 결과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일단은 7차례 올린다는 거야. 7차례. 예? 7차례. 금리 인상 전망이 3회에서 7회로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됐다. 야, 대박입니다. 이건 초대박입니다. 초대박. 무슨 얘기냐면은, 자, 금리 인상이 1년에 몇 번 있어요? FOMC 회의 일정이 8번 있습니다. 1년에. 이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를 수 있어. 근데 이조차도 모르고 방송 나와서 전문가입니다 하는 분들이 여러분들 자산 다 깨먹는 거야. 안 그래요? 결론적으로 FOMC 회의가 열릴 때마다 금리를 올린다? 그 앞전에 금리 인상 시기에는 어땠어요? 앞전에 금리 인상 시기는 그렇게 안 됐단 말이죠.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금리 인상 시기, 그때는 그러지 않았어. 내가 그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려야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 방송 원고에도 있어요. 방송 원고에도. 그래서 오늘 방송 원고자의 과거지수, 잠시만요. 오늘자에 없고. 그러니까 1월달 뭐 이럴 때도 중요한 시기마다 굉장히 중요시하게 시황을 좀 설명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 날짜들이 나온단 말이야. 날짜들이. 그 날짜, 마지막 날짜에서 금리 동향 정책 부분 보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보고 넘어가야지 뭐. 자, 25회, 24회를 한번 볼까요? 가장 최근에는 이제 시황 범위를 제한적으로 봐드렸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23회 금리에 대해서 이해만 하나를 제대로 하셔도, 가장 마지막 금리 보여드린 게 언제인지 봅시다.
이게 채권 수익률하고 그리고 금리 관련된 거를 계속 저렇게 수정을 안 해놓고 옛날 그 캡처본만 줘버려가지고 2월 11일자 한번 보시죠. 2월 11일자 원고를 끄집어내서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돼야 이제 여러분들이 금리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니까 2월 11일자 보겠습니다. 이런 거 하나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여러분들 자산은 여러분들이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분나방처럼 여기저기 불기둥에 뛰어들지 마시고 윤정두에게 유료 가입을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거 이제 하나하나 차분히 보시기만 할 줄 안다면 금리 보시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이것만 해석하시면 돼요. 이것만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금리 인상, 금리의 기준은요. 금리라는 거는요. 한 방향입니다. 쭉 올리고 그리고 쭉 내리고. 무슨 말이냐면은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면 정점에 달할 때까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정체 상태에서 금리를 다시 내리게 될 때에는 급격히 내립니다. 급격히. 왜?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효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내리다가 코로나19 때 급격히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쪽하고 이쪽하고 차이를 보셔야 되는데 1년에 8번의 FOMC 회의가 있는데 이때는요 17번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1년, 2년 그리고 한 달을 더 올린 거예요.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년하고 한 번 더 올린 거죠. 2년하고 한 번 더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17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0.25%포인트 25bp씩 매번 올린 겁니다. 그래서 1% 금리가 5.25%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뭐 내릴 때 급격히 내리고. 근데 이때는요. 2015년 12월에 금리를 올리더니 한동안 멈추고 그리고 들쑥날쑥이야. 들쑥날쑥. 올렸다 내렸다는 아니죠. 절대. 올렸다 동결. 올렸다 동결. 올렸다 동결. 그렇게 하면서 금리를 조절해 가면서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누구나가 인정하는 글로벌 전체 경기의 초호황세란 말이에요. 2003년부터 2007년. 그 호황세 속에서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가 금리 인상 시기예요. 그럼 지금도 2015년 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금리를 올렸다가 다시 내린 상태에서 다시 올리는 건데 그러면 지금의 기준이 호황세로 접어드는 관점이냐라고 했을 때 윤정도는 초호황세의 관점이다. 왜? 2018년까지 금리 올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압력을 넣어서 금리를 결국은 꺾어버리죠. 에? 밑으로 끌고 내려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 터져서 제로금리로 다시 돌려놓는데 지표는요. 코로나19가 터졌지만 일시적인 흔들림이 있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된 것처럼 일시적으로 지표가 꺾였지만은 누적적으로는 제로금리 예전에 처음 할 때 대비 지표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져 있는 상태. 그로부터 시간이 지금 지나왔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과하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러니까 정점에 과한 것이 아니고 제로금리 기준에서는 과하다 느껴질 정도로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하고 인프라 공약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 경기 부양책을 진행하는 과정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긴축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죠. 그래서 그 긴축이 좀 늦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조금 부담된다라는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꼬여진 게 우크라이나 사태란 말이에요. 우크라이나 때문에 전쟁 때문에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예? 전쟁 때문에 문제되는 게 아니라 뭐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지금 전면전하고 있나? 러시아하고 유럽하고 전면전하고 있어요? 아니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를 제재하게 됨으로써 세계 경기가 둔화될까 봐. 그러면 지금 지표가 좋아서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부분을 지표가 좋기 때문에 조금 뭐 금리 올리고 잡아놓으면은 그럼 뭐 나쁘지 않다. 계속 경기는 좋을 수 있다. 이게 기준인데 러시아 제재로 글로벌 시장의 경기가 둔화되면은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왜? 경기가 둔화되는데 금리를 급격히 올릴 수가 없으니 그렇다고 해서 물가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 이런 것 때문에
경기가 둔화되는 과정에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을 일정 범위를 받죠. 그렇게 되면은 이건 인플레이션을 잡기가 어려워지는 거야.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오게 되고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형성이 되는 과정 가운데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만 오르는 그 가운데 결국은 원자재 가격도 폭락으로 연출되면서 대공황 상태로 빠져들죠. 그잖아요. 그런데 아직 우크라이나 사태가 완전히 뭐 해결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FOMC 회의 결과 7번 올릴 거야 이렇게 하는 기준은 아니지만 7번 올릴 수도 있다, 올린다 그런 기조의 내용이 나와 있다 상당한 겁니다. 이해되세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랠리 중에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7차례의 금리 인상을 진행했을 때 FOMC 회의가 1년에 8번 열렸는데 매번 25bp씩 올렸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경기가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1월을 제외하고 3월부터 금리 올린 거잖아요. 올해 7번을 올릴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그거는 경기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거고 지표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고 지금 당장 이번부터 지표가 안 좋잖아요. 왜? 1월 말부터 우크라이나 사태가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표는 4월 그리고 늦어지면 5월 때까지도 지표가 부정적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전망이 3회에서 7차례로 큰 폭 상향돼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아랑곳 없이 경기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걸로 추정하고 있다. 이 내용이잖아. 이게 무슨 와우 대박. 이게 무슨 조정을 우려할 수 있는 그런 경기 동향이나 시장의 금융 동향이 아니라는 거죠. 긍정적이라는 거죠. 예, 낚시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금 목소리도 마시간 데다가 횡설수설하잖아. 그리고 발음도 안 나와. 체력이 한계가 오니까. 와. 어찌됐든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 얹고 이것만 한번 보세요. 이거를 그냥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일봉으로. 우리는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이미 우리 VVIP 회원님들과 이미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죠. 그러니까 윤정두가 일방적으로 의견을 잡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행복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동안 패닉 상태였지만 윤정두 말이 맞구나라는 것이 확인이 되잖아요. 뭘로? 자, 1월 저점이 이탈이 됐었는데 얼마나 이탈이 됐냐 이거야. 지금은요. 1월 저점 그 위쪽으로 다 올라와 있죠. 1월 저점의 의미가 뭔데? 차익 실현 욕구가 터져 나와 있을 때 차익 실현을 할 수 있게끔 마지막 자락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쳐진 거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2월, 3월, 특히 3월이 굉장한 공포 심리가 있었는데 이거 대세하락 아니냐까지 있었는데 결론은 알고 보니 1월 저점을 얼마 깨지도 않았다 이거지.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1월 저점 위란 말이야. 다우지수뿐만 아니라 S&P 500 지수도 또 나스닥 지수도 1월 저점 위란 말이에요. 1월 저점 대비 얼마나 깨서. 그런데 1월 저점 깨고 난 이후에 엉엉엉엉엉 2월 3월 내내 무슨 뭐 허벌난 폭락이 연출된 것처럼 기대 요인에 못 미쳤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도 결론적으로 1월 저점 대비 위에 있어요. 그리고 얘들은 뭐가 문제가 됐죠? 1월 저점 대비해서 이렇게 깨고 내려왔던 부분 가장 큰 요인이 뭐예요? 대형 증권사의 임직원들이 주가 조작에 연루된 그 부분이에요. 여기에 이제 유럽이 초점 박살이 나버립니다. 근데 그것도 정확히 보세요. 1월 저점 찍고 2월 중순까지 멀쩡한 것이 2월 말경에 깨집니다. 왜 깨졌을까요?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하고 상관없어요. 침공은 그 전에 했잖아. 2월 초순 좋아. 결론은 침공하고 나서 원전 공격까지 불거지고 하면서 바로 옆에 붙어있는 유럽 쪽의 변동률은 힘겨워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루에 7.9%대 반등을 내줄 정도로 급격하게 돌려놓은 상태. 급격하게. 예전에 그리스 사태 2015년 그렉시트가 있었던 그 시점의 변동률하고도 비슷하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었니?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요. 진짜 웃기지도 않아. 우리나라는 1월 저점 깬 적도 없어. 그런데 솔직하게 호들갑을 떤 거예요.
물론 윤정두는 막 패닉 상태였어요. 왜? 1월 달 저렇게 깨고 내려갈 때 IT가 상대적인 방어를 하고 오히려 LG화학의 폭등이 나오고 그래서 눈 안 나 하고 있었어. 근데 그것이 2월 반등 이후에 다시금 밀려 떨어지고 1월 저점을 살짝 하회하는 종목까지 나오다 보니까 또 LG화학은 뭐 와장창 무너졌죠. 그러다 보니까 패닉. 근데 패닉 가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시장 멀쩡하잖아요. 1월 달에 우리나라가 좀 많이 밀렸고요. 여타 글로벌 증시 대비. 그리고 1월 달에. 그리고 일본이 그런 수순을 따라왔어요. 근데 그것은 뭐였다고요? 대선을 앞두고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이 더 불거졌죠.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 이때 당시만 해도 46, 51, 53 우리나라가 좀 더 높게 올라와 있었는데 작년 3,000포인트 위에 있을 때. 그런데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미사일을 빰빰빰 1월 26일, 1월 27일 날 1월 27일 날 우리나라 변동성이 3.5%의 하루 하락률이 그날 이후로 3.5% 빠진 날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응? 그러니까 어찌됐건 3.5% 1월 27일 날 빠져내려간 그 흐름 속에서의 독일은 43.9%가 유지되고 있어. 안 빠졌어 얘네들은. 우크라이나하고 나발이고 안 빠졌어. 그냥 일본하고 우리나라만 왕창 깨졌는데 우크라이나 그 내용만이 아니고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 아니라 미사일 발사 거기에 연동되어 있는 낙폭의 확대.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면서는 오히려 유럽이 또 독일이 허벌나게 폭락을 해버려요. 언제? 3월 4일 우리나라 기준으로 3월 7일.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다 돌려놨어.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또 형성돼 있는 거예요. 누가 뭐 더 많이 올랐네 내렸네 할 필요도 없고 누가 폭락을 했네 이런 것도 할 필요도 없이 비슷비슷한 상황으로 형성돼 있다. 결론적으로 시장은 안정화돼 있다. 자, FOMC 회의가 1년에 8번 열리는데 1월에는 금리를 인상 안 했잖아요. 3월부터 올렸잖아요. 7차례 올릴 수도 있다. 올해. 이야, 그만큼 경기가 좋아? 이야, 지표에 대한 자신감이 그렇게 커? 이야, 우크라이나 개뿔 아무것도 아니었네. 그 해석 속에서 주력주의 수익을 다 가져가실 수 있었어야 돼요.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거 문자 어떻게 할 거야? 3월 14일, 15일, 16일 11만 5,500원, 4,500원, 5,000원 그렇게만 해도 지금 10% 들어올린 거예요. 그렇다고 하이닉스가 뭐 허벌나게 폭락이 연출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 실질적으로 하이닉스 흐름 보시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보다 너무 저평가에 놓여져 있고 매일매일 뭐 이렇게 올려드렸고 어제도 올려드렸고 어제 그 차트 보시면은 이거예요, 이거. 어제 차트가 주봉이 이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거를 일로 한번 봅시다. 주알투 화면에서. 하이닉스 보시면 어제 윤정두가 주봉상 장악형이 나올 위치입니다. 나와야 됩니다. 나올 겁니다. 믿고 갑시다. 실적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눈 뜨고 일어나면은 상향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가. 그러니까 얘를 투매해서 다른 걸 살 게 아니라 다른 거를 다 정리해서 얘를 사야 됩니다. 다만 우리의 주력주의 기준을 주력을 정리해서 일로 옮겨오지는 않습니다. 매집 허벌납니다. 유통 물량도 없는 애들 거기서도 개인들 물량 또 뺏어갑니다. 1차 목표 14, 15, 17만 5천 원 이렇게까지 매집의 기준에 지금 2,400만 주가 아니라 2,900만 주 매집했죠. 그럼 어떻게 돼 있는 거야? 4%대 매집이야. 결론적으로 이날 보시면 이날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주봉 잘 보세요. 주봉. 이걸 가지고 방송화면에서 어떻게 했냐고. 이걸 가지고 방송화면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이렇게. 장악형이 뜰 수 있다. 주간 단위에서 왜 그게 안 뜨냐. 뜰 수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지금 16일자. 주봉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예?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띠용. 다시 보여드려. 하나 둘 셋 띠용. 하나 둘 셋 띠용. 거래 터트리고 양봉 장악형. 저거를 왜 못 따라붙어요? 오늘 같은 날도 개장초부터 오늘 같은 날 주구장창 문자 때려서 12만 1,000원에도 시초가에 편입하셔야 됩니다. 그 위로 올라갈 때 1%, 1.5% 등락범에 추가 편입하셔야 됩니다. 얘 안 사면 누구를 얘보다 좋은 실적 있는 애 갖고 와봐요. 규모의 면을 떠나서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 자기의 지금 현재 시가총액보다 월등한 실적을 내주는 업체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 대형주 기준에. 없어요. 그게 주도력을 가지고 가는 IT의 기준입니다. 주도력을 가지고 가는. 예? 지금 이런 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기 그동안 버거웠지만 뒤돌아서 보면 어때요? 이쁘장한 그림이 형성돼 있었던 거예요. LG노텍 종가 기준으로 월봉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입니다. 지금 이 장에 실적이 상상을 초월해요. 실적이 2,300억에서 8,880억 순이익. 그러더니 9,700억까지. DB하이텍 PER 5배 수준까지 밀린 거예요. 지금 오늘 들어 올려서 그나마 어제 오늘 올려서 6배 수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군들이 왜 이렇게 변동이 크지? 계속 강하면 되지. 왜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심택이 눌렸을까? 왜 주성 엔지니어링이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눌렸을까? 딴 거 보지 말고 월봉 보시면 쉽게 이해돼요. 실적이 상상을 초월해. 다만 주성 엔지니어링, 심택, DB하이텍 이 경우에는 그들의 실적을 전망하는 쪽에 증권사가 5군데, 6군데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신뢰도는 조금 떨어진다. LG이노텍부터는 수십 군데가 분석을 하죠.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더 신뢰도가 높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들은 많은 곳에서 분석을 동시다발적으로 해주니까. 결론적으로 주성 엔지니어링의 신고가 랠리, 심택의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하이닉스의 바닥 대비해서 또 DB하이텍의 바닥 대비해서의 어마어마한 그 시세의 분출, 이 흐름들을 다 여러분들 걸로 가져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수익으로 전부 다. 12월 달에 30만 원 이탈된 LG이노텍 사서 한 달 또 1월 달 건강 좀 챙기시고 주변 좀 챙기시고 한다고 쉬시고 40만 원 전후 수준에, 전후가 이제 40만 원 직전이죠. 39만 8,500원 고점 찍을 때 그때 차익 실현해서 LG 제너시스 G80 사셨다고. 윤정두가 누군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이버에 검색하시고 조선인물닷컴 검색하시면 돼요. 35년 된 증권카드. 전 세계 기록 7,681% 수익률 대회 7,681% 기록은 윤정두뿐이 없습니다. 전 세계 기록. 이거는 지구가 멸망하기 전까지 깨질 수가 없는 기록이에요. 8차례 우승하면서 대형주의 기준에서만, 그 기준에서의 수익, 소형주 가지고 대박났다 들어보셨어요? 소형주 갖고 대박났다는, 그리고 그 자산을 지켰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다박살이지. 정상적인 범위에 정상적인 수익 범위. 지금 전화 주시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절실히 하지. 근데 저 전화를 받으시는 분을 걱정해 주실 그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일로 전화를 하셔야지. 하셔서 내일 아침에 당장 나 주력주 자꾸 내동매매 하게 되는데 내동매매 못하게 잡아주세요. 누가 하이닉스 좋은지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고점에서 잡고 저점에서 잡고 고점 차익 실현하고 이 부분의 설정 범위와 변동성 매매, 극대형주에서의 변동성 매매, HMN 같은 경우 21%씩 3월 4일날 그런 수익 범위 속에서 일동제약, 신풍제약, 현대바이오, 버킷스튜디오의 상한가 이런 기준을 잡아주세요. 지금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해서 들어오셔서 나머지 분도 빨리 넘깁니다. 버킷스튜디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 시가총액 25억짜리 25억. 잘 보시면 11일날 SK하이닉스, LG이노텍, 14일날 마찬가지, 15일 또 16일 어제 야간 교육. 주도주의 기준입니다. 하이닉스를 버릴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오히려 추가 편입입니다. 종목군들이 다 비슷비슷하죠. 근데 알고 보니 그게 다 수익인 거야. 웃기는 얘기로 SBS, CNBC에 2016년도에 방송을 나가면은 작가분들이 대표님 왜 제발요 뭐 아니 삼성전자 말고 딴 종목 좀 갖고 오세요. 시청자분들이 싫어해요. 정신 나간 친구들 아니야. 당신들이 시청자하고 전화해봤어?
아니 시청자한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줘야지 어디 쓰레기 같은 종목을 맨날 갖고 오라는 거야? 알았어. 그래도 내가 삼성전자만 계속 갖고 왔으니까 다른 거 갖고 올게. 알았어. 하고 갖고 나가면 하이닉스야. 아 대표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결국은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네들이 2016년도에 걔네들이 시장 다 끌어올리고 걔네들이 신고가를 올리고 그 친구들이 시장 대비해서 2배, 3배, 4배씩 올라간 거예요. 수익 날 종목으로 계속 SK 하이닉스를 지금 10월 이후에 IT 종목 우리가 비중 55에서 80%까지 주력 채울 수 있다 해놓고 IT 비중 절반 이상 무조건 채워야 된다 해놓고 IT에서도 주력이 있고 수익이 있는데 계속 주력에서도 하이닉스 위주에서만 10월 이후에 상황이 그렇게 됐잖아요. 수익 종목은 다 신고가를 올리고 LG, 이노텍, DB, 하이텍, 심텍, 주성엔지니어링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고 나서 눌린 목이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버킷스튜디오나 현대바이오나 이런 종목을 방안에서도 서로 언급할 수 있고 자 2%만 분할 매수 들어갑니다. 그렇게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LG화학 어제도 설명드렸어요. 최소범위 70만 원입니다. 최소범위. 돌려야 됩니다. 돌릴 수 있겠느냐? 쥐들이 다 갖고 있어요. 외국인이 48%요. 뭐 개인에게 넘겨져서 이게 물량이 넘겨져서 조정받는 것 같아요? 개미들 다 잡아먹는 물적 분할이라고? 웃기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문나 선생님 게임하면서 귀로 듣는 중 내가 문나 선생님 막 욕해야지. 귀 간질간질하게. 여유가 있으셔야 돼 그만큼에. KB금융 주력으로 채울 겁니다. 예?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못 채우고 있지만 왜? 창도 어려웠고 우리도 현금 여력이 그렇게 없으니까 채우셔야 돼. 안내분요. 안내분. 아까 종목 하나 다시 설정해 드리겠다. 개장 전에 9시 그러니까 8시 50분 전후에 8시 55분 전후에 개장 전에 또 종목을 올려 드리는데 그때 가끔씩 종목을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안랩을 한번 같이 설정을 해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변동성 매매 1조 미만짜리의 안랩과 넥슨 GT 그러니까 1조 미만짜리를 관심 종목으로 올리는 케이스가 거의 없어. 근데 1조 미만짜리를 2종목, 5종목에 2종목이나 넣는 케이스는 몇 달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요. 내일 기준에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 주력주에서 일단 IT에서는 자신감이 크게 형성이 된 상태고 이거 안랩이에요. 이거 고점 차익 실현하는 범위 설정을 보여드린 거고 그렇게 해서 심리적 여유로움이 생기니까 변동성 매매 이런 종목군들을 잡아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결론적으로 안랩의 경우에 지금 상당히 대단한 기준이 잡히는 게 JP모건과 모건 스탠리가 앞전에 사우디 국부펀드가 5%의 지분 신고를 해줬는데 최근에 11일 날인가요? 예. 그런데 추가적으로 JP모건과 모건 스탠리가 다른 데서 물량 내놓는 거 그냥 막 다 때려 사버렸어요. 그냥 결론적으로 잠시만요. 황금맨님하고 문호선 수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분들 지금 제가 이 비밀번호 바꿀게요. 요분들 제가 볼 땐 광고쟁이 같은데 이 시간에 저 시간에 어떻게 알고 들어왔을까? 그 딱 막아가지고 강퇴시켜 버려야지. 그리고 문 닫아 버려야지. 문호 선수님. 또 사진이 또 애들 사진이라 강퇴하기도 그렇고 말이야. 그리고 황금매 선생님. 저 시간에 어떻게 들어왔을까? 그 황금매. 자, 이거 뭐 광고쟁인지 아닌지 이거 알 수가 있나? 이거 많이 보던 건데. 어찌됐건 인사 없으면 좀 이따 그래도 강퇴시키겠습니다. 원체 광고쟁이가 많아서 다른 분들이 피해 보실까봐. 그래서 결론적으로 안랩의 경우는 한 7%를 JP모건과 모건 스탠리가 매집을 했어요. 우리도 이제 그 범위의 기준을 좀 설정해서
들여다 볼 거예요. 5% 수준에서 분할 매수하자 했는데 지금 이제 뭐 3% 발만 담궈 놓고 그러고 나서 또 볼 겁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변동성이 이 고점 꼬리 달고 내려왔잖아요. 이 고점 꼬리 달고 내려올 때에 차익 실현 범위, 그리고 이제 어제 마이너스 8%에서 꼬리 달고 돌릴 때 편입 기준 설정 범위 가져갈 수 있습니다로 잡아드렸단 말이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오늘 약보합에서부터 세게 잡아 돌린 겁니다. 내일 기준에 그들이 더 들어올지 그들이 멈춰질지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내일 기준에 들여다보고 수급이 더 들어온다면 동반적으로 따라붙는 전략. 펀더멘탈적으로는 안랩을 편입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저평가가 아니야, 고평가야. 그래서 향후에 여러분들이 지난해 4분기 위메이드의 이런 수익 범위, LNF의 이런 수익 범위, 또 에코프로 삼형제의 이런 수익 범위, 이런 수익을 다 가져가셔야죠. 키리우스 선생님처럼 연간 계좌 수익률 246%. 문난님이 지금 계좌 수익률이 뭐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지난해 5월달에 주식 뭐 그쯤에 처음 하시고 방안에 1년 가입해서 들어오셔서 4개월 만에 계좌 수익 70% 내시고, 그러고 나서 지금도 뭐 일부 손실 나는 부분도 있으셨겠지만은 아주 잘 지금 시장에서도 수익 기준을 잡아내시고 계세요. 이런 분들의 이러한 후기들 한 번씩 다 읽어보시고, 조금 전에 PDF 파일 다 드렸으니까 읽어보시고 수익 기준 잡아내세요. 누가 이렇게 공부를 할까요? 수익이 안 나는데 공부하겠어요? 윤정두의 전략 교육 내용이 허투루면 저런 거 저렇게 하겠어요?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셔서 빨리 오시고 전화 빨리 하세요. 홈페이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 보시고 전략 기준 다시 잡겠습니다. 홈페이지 나와라고 봐.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하세요.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를 찾아오시면 돼요.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시면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불기둥 마스터님 지금 아까 장 마감되고 한 번 더 가입했으니까 6명 남았는데 교육 강좌 해드리고 나서 또 가입이 됐어요. 불기둥 마스터님도 이제 행사 인원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일로 8374-5930. 그렇게 해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 기준에서의 주도주는 10배 간다. 현대중공, 한국조선해양, 월봉 기준에서 이 정도의 상승이 형성이 됐다. 요 내용의 흐름들 저 화살표 쫙 주고 상승률 쫙 주란 말이에요. 차트만 또 따로 보실 수도 있게끔 할 수도 있어야 되니까. 뭐 이거야 이제부터 뭐 알아서 하시고. 롯데케미칼 시장 주도주는 10배 간다예요. 농담이 아니라 시장 307% 오를 때 33배, 한국조선해양, 구현대중공업, 롯데케미칼 차화정 랠리 때 시장 150% 오를 때 14배. 이런 주도주로 포트를 딱 채워주시니까 직장인 특화되어 있는 방이죠. 불기둥 마스터님 연구원은 그걸 적어 놓으세요. 시장에 특화되어 있는, 직장인에 특화되어 있는 주도주는 10배 간다. 지금 현재 기준에서도 하이닉스 이 상승률을 그냥 막 그냥 진짜 그냥 정신 똑바로 못 차리고 79% 올라서 코스피가 이것들이 정신 못 차리고 아주 2021년 1월 걸 기준 잡아요? 현재를 기준 잡지? 현재 기준 잡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시장 37% 올랐는데 하이닉스 지금 상승률이 얼마야? 380% 아니야? 10배 아니야? 이 양반들이 어제 야간에 그렇게 교육해드리고 그 교육 바탕으로 해서 디자인 작업해 놓으니까 이따구 그래놔서 또 확 그냥 막 그냥 혼내줄까 보다. 쥐들 돈이 아니니까 이런 거야. 이 연구원들 내가 맨날 빠따 때릴 거야 그냥 아주. 여러분들은 절실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럼 불기둥 마스터님 조목 연구하든 지금 쉬고 계시든 그럴 때 연구원이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디 정신없이 정신머리 없이 시장이 지금 37% 올라와 있는데 지금까지 누적으로 주도주 기준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어제 야간에도 주도주 교육을 그렇게 해드렸는데 주도주는 10배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걸 들쑥날쑥 집어넣나? 2008년도 걸 넣으려면 저 위에다 넣어야지. 차와정 랠리 때 현대차의 기준이 아니라 기아의 기준에 이거 안 되겠는데? 혼내줘야 되겠는데? 조금 뭐 위에 조금 해보는 것 같더니 이거 밑에 뭐 하는 거야? 나머지 거 다 수정해서 현대 넣고 다 해야지. 빼려면 빼고. 그리고 이 주도주와 함께 불기둥 마스터니 삼고철에서 겨우 모셔왔더니 이 연구원이 아주 개판이네. 연구원도 개띠야 아주. 그 밑에는 뭐예요? 그렇게 해서 주도주 매매해서 대처해드리고 또 교육을 통해서 변동성 종목, 급등주, 불기둥 종목 잡아드립니다. 불기둥 종목 뭐가 있었어? 있잖아. 불기둥 종목 뭐가 있었어요? 신풍제약, 삼부토건 오시자마자 신풍제약 2월 28일 날, 3월 2일 날, 3월 8일 날 그 폭등을 다 잡아주고 하루에 27%씩. 삼부토건 바로 신풍제약 끝나자마자 삼부토건 바로 3월 10일 날 상한가. 그거 왜 안 넣어? 응? 주도주의 기준과 뭐라 그래서 이것도 고치라고 수십 차례를 얘기했는데 직장인 개인사업자 특화반, 직장인 특화반, 주도주 위주의 투자자 그리고 급등주 매매. 그럼 급등주 매매 넣어야 될 거야. 그렇게 해서 지금 6명이신데 자녀 인원이 아까 전화가 오는 것 같아요. 뭐 전화 받고 정신없어서 수정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디자이너가 해주지 본인이 하나? 응? 그리고 전화가 막 하루 종일 그렇게 많이 오나? 하루에 막 100명씩 가입해? 거짓말쟁이도 확 그냥 막 그냥 내가 그냥 내일 또 혼내줄 거야 우리 연구원. 자 그렇게 하시고 주력주 매매 기준에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오세요. VVIP 방으로 오셔서 그렇게 해서 완벽한 수익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재편 작업하시고 다른 데서 물려 있어요. 다 가지고 오세요. 싹 다 정리해 드리면서 왜 정리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도 또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놓고 보실 때 지금 접속 인원이 몇 분이세요? 거의 60분 정도네. 어제부터도 또 줄어들었네. 신규 입장 인원은 100여 명씩 이렇게 계시는데 왜 줄어들까? 응? 왜 줄어들까? 그게 뭐 당연한 이유가 있겠죠. 커뮤니티가 안 돼 있으니까. 윤정두가 독수리라 커뮤니티도 안 하고 뭔가 뭐 방법을 찾든 해야 되겠어요. 60분 그 다음에 우리 홈피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13분, 73분. 윤정두가 혼나야 돼. 작년에 1월달 이후에 그때 접속 인원은 보통 야간에 한 2, 300분 정도, 일요일날 한 300분에서 500분 정도 들어오셨는데 그로부터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1년 가까이를 쉬었죠. 야간 무방을 거의 제대로 안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대로 해드린 게 거의 이제 한 달 좀 넘나요? 2달? 근데 이제 시장도 안 좋아지고 또 커뮤니티도 잘 안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인원이 줄었어. 그러면 이제 연구원이나 이런 양반들이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뭐 정신이 없겠죠 본인도. 정신이 없어도 그렇지 커뮤니티 활성화하는 거 그거를 안 해? 해야 되는데 어찌됐건 가끔씩 이렇게 힘들어질 때가 있어. 65분이 들어와 계시면 그 부분도 행복하고 감사한데 예전에 이제 그 열심히 했을 때 대비 인원이 좀 적으시니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좋아요 클릭해 주시고 엄지척 그리고 구독 알람 신청은 이거는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야. 왜냐면은 아까처럼 현대바이오 장중에 딱 올려드렸는데 유튜브에 구독 알람 신청 해갖고 계시면 띵동 동영상 올랐어요. 현대바이오 빨리 사세요. 사셨어? 띵동 이제 차익 실현하세요. 띵동 하이닉스 못 사셨어? 띵동 버킷스튜디오 사세요. 띵동 버킷스튜디오 상한가에 절반 파세요. 구독 알람 신청하시고 엄지척 빨리 누르시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버킷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응? 오늘 기준에서 제차 문남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세요. 라이브 방송에서. 버킷 스튜디오 버킷 2차 VI. 그게 12시 5분부터란 말이에요.
12시 5분. 그렇게 해서 저는 이 전략 부분을 올려드린 게 2시 40분이라는 죠. 12시 5분에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라이브 방송에서 이미 버킷 스튜디오 얼마? 3,900원. 종가 얼마? 4,550원. 그럼 얼마? 650원 올랐네? 그럼 얼마? 3,900원에서부터 15% 이상 수익이네? 주도주에서의 안정화가 돼 있으니까 이런 종목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한가의 절반 이상 차익 실현하는 거고. 내 종목이 깨져 있는데 뭐 이런 종목으로 뭐 대박 내겠다? 그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윤정두가 얘기를 아무리 해도 속으면 안 돼요. 오늘 거래량 거래대금이 2천억 수준으로 터져줬기 때문에 들여다보고 매매를 할 수 있고 개별 매매라도 들여다보는 거지. 버킷스튜디오도 대박 나셨죠. 우리는 이거 다 매집했는데 확 그냥 막 그냥 매집을 어떻게 하나? 거래량이 없는데. 거래량이 터질 때 하는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노장수님. 정말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거래량이 터질 때 기준. 결론적으로 주력주의 범위가 그간 굉장히 힘들었고 LG화학이 여전히 힘든 상태여도 주력주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이런 기준을 설정하는 거예요. 뭐 이게 뭔데? 일동제약이잖아. 이거 한번 보시면 또 소름 돋아요. 일동제약입니다. 상한가 2월 3일. 일동제약입니다. 상한가 2월 7일. 일동제약입니다. 1월 25일 상한가야. 그럼 상한가여서 방송 갖고 나왔을까? 아니죠. 상한가에서 방송을 갖고 나온 게 아니라 간단한 캔들 교육, 간단하지만 굉장히 심오한 캔들 교육, 그 캔들 교육 그 결과물이 일동제약으로. 자, 2월 3일, 2월 7일, 2월 25일 아니야. 벌써 1월 26일, 27일. 왜? 거래가 수반돼 있었거든. 2월 3일. 그러고 나서 2월 7일은 개장 전에 일동제약, 개장 전에 이날 상한가, 개장 전에 일동제약, 그리고 상한가. 그 흐름 2월 25일 저 상한가의 흐름 위험고지 다 해드리고 매직 계산기 장중에 다 올려드리고 장악 확인형입니다. 장악 확인형입니다. 윗골이 달렸습니다. 전량 차익 실현하십시오. 변형 샛별형입니다. 이거 크기 잘 보세요. 예? 음봉의 크기 이거 잘 보세요. 변형 샛별형입니다 해놨어. 요 음봉 윗골이 요 변형형의 기준에 샛별형 딱 처음 뜰 때 기준이 38,000원. 그리고 저 윗꼬리를 음봉으로 기준 잡고 설정을 하면 45,000원. 그러고 나서 저 장대 양봉. 25일 날. 25일 날 상한가 수준. 이거 잘 보세요. 여기 음봉 기준에 꼬리가 달려 있지 봉이 없어요. 그러면 편입 기준 두 줄 거나 저 빨간색 횡으로. 저게 38,000원, 43,000원이에요. 그리고 나서 상한가 23일 날 방송화면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23일 날 방송화면을 22일 날 방송하면 새별형입니다. 거래가 수반된 새별형입니다. 주봉입니다. 그러나서 오른쪽 25일 날 저 상한가 보세요. 저걸 왜 놓치냐고. 아니 저거를 왜 지금에 와서도 저때 가입할 걸 그걸 왜 엉엉 우냐고. 왜? 저 자락에서 이게 끝이야? 이게 아니잖아요. 개별에 대한 교육 다 받고 고점에서 거래 둔화되면 전량차익 실현하는 거 그것까지 배우셔야 그게 끝인 거죠. 응? 거래가 터질 때만 들여다본다. 거래가 터질 때만 상한가라네. 네? 그리고 추가적인 폭등 상승장악 확인형의 거래가 터졌네. 상한가라네. 네? 상승장악 확인형 꼬리 달려 전량차익 실현 변형 샛별형의 기준 샛별형 여기서 편입 또 몸통 그려놓고 여기서도 편입 또 지금의 경우 장악형이 떴네. 얘를 왜 못 사는 거예요? 오늘은 못 사지. 왜? 개별 매매만 가능하다. 왜? 시장 조치 투자 주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처를 한 종목이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바이오가 대처가 된 거잖아요. 현대바이오가 문자 32,900원 편입, 문자 33,900원 추가 편입. 목표 주가가 얼마였어요? 목표 주가가 36,000원. 라이브 방송에서는요 얼마에 편입해? 31,700원, 32,300원이죠. 그게 시초가의 기준에 갭상승의 시초가의 기준이니까 문자는 한 템포 늦을 수밖에 없고 그나마도 36,000원 목표 주가 최고점 36,000원 딱 찍어요. 찍었는데 이때 차익 실현
미 차익 실현자, 차익 실현 못하신 분들은 여기서라도 전량 차익 실현. 그래 얼마? 32,100원으로 끝나버려. 내일 볼 수 있어 없어? 볼 수 있지. 내일 볼 수 있죠. 왜? 그러면 내일은 현대바이오도 볼 수 있고 안랩도 볼 수 있고 넥슨 GT도 볼 수만 있다는 거야. 내가 사라고 그랬어? 펀드멘탈이 안 되는데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래량이 수반되면 한번 들여다보는 거고. 그럼 내일 살 종목 뭐냐? 얘기했잖아. 하이닉스 농담하는 게 아니고 10월부터 지금까지. 근데 왜 걔를 안 사요? 안 사니까 VIP 방에 오셔서 같이 움직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목 살려고 그러면 떼찌떼찌 해줄 테니까 그러고 나서 주력주 채워놓으시고 오늘 같은 날 현대바이오 3월 3일 3월 4일 계속 들여다보던 종목 아닙니까? 오늘 같은 날 거래대금 4위라니까 장중에 3위였어요. 일동제약이 치고 올라온 거고 꼬리가 달리다 보니까 거래가 둔화된 것뿐이죠. 9시 19분에 9시 19분에 녹화해서 올려드리고 그 녹화 시간이 굉장히 길었을 뿐이지. 32,900원의 편입 얼마였어? 31,700원이었지. 또 32,300원 시초가 돌릴 때 기준이었지. 어찌됐건 저자에게서의 편입에서도 목표주가 36,000원 그리고 차익 실현 못했어요? 35,000원대 못했어? 그럼 지금이라도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나서 32,000원까지 쭉 밀려. 34,000원 대비 36,000원 고점 대비 36,000원 대비 32,100원으로 3,900원 밀리고 끝났어. 우리는요 전량 차익 실현이라네. 9시 6분, 9시 24분, 9시 42분 매수죠. 계속 매수죠. 매수. 그러고 나서 35,500원 그리고 요 흐름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전량 차익 실현. 또 녹화해서 올려드려서 전량 차익 실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36,000원 목표주가 미 차익 실현자 전량 차익 실현.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뭐가 그렇게 어려워? 뭐가 그렇게 어려우신가? 뭐가? 현대바이오에 대해서 계상초에 어떻게 설정을 잡아드렸는지부터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셔야 돼. 차익 실현하라고 한 이후에 이렇게 어떻게 다 깨져내는 거지. 제발 좀 이런 수익 범위들 놓치지 마세요. 이걸 왜 놓치시냐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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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난님 딱 4개월 만에 지난해 4개월 만에 9월 말까지 극대형주에서 시가총액 26조까지 올라간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종목의 수익 내서 4개월 만에 70% 계좌 수익. 그러고 나서 추가 수익. 내일 뭐뭐뭐 사셔야 된다 그랬어요. 에?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요. 녹화방송 전일 것도 다 보시고 해야 되잖아. 유튜브도 있는데 홈페이지에서 보셔야 해상도가 더 높다고요. 불기둥 마스터님 전화번호 지금 이거야. 내일 아침에 돼서 또 신풍제약 또 삼부토건 또 이런 종목군들 다 놓치지 마시고 또 윤정도의 VVIP 회원 여력이 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제발 수익을 목적으로 좀 대처하시라고 시장에 대해서. 이쪽으로 지금 전화하시면 합류가 바로 되잖아요. 그럼 내일 돼서도 또 주말 내나 한숨 쉬고 후회하지 마시고 합류하셔서 여러분들 계좌를 지켜내시란 말이에요. 계좌 수익을 지켜내시란 말이에요. 다시 읊어드려요. 뭐를? 내일장 공략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